삼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퀄리티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102,600전자! 이것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요즘 갤럭시 S26 시리즈 관련해서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언팩 날짜도 뭐 미뤄졌다가 앞당겨졌다가 계속 바뀌고 있고, 엑시노스를 넣냐 스냅드래곤을 넣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 삼성은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죠. 오늘은 최근 삼성이 갤럭시 S26 시리즈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제 생각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쭉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 뭐 삼성은 이래야 된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 댓글로 많이 참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렛츠고! 먼저 언팩 날짜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자 기사로 내년 2월로 미뤄졌던 갤럭시 S26 언팩이 다시 1월로 옮겨졌다고 하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 출시 일정이 미뤄졌던 가장 큰 이유는 당초에 계획했던 갤럭시 S26 시리즈의 라인업 자체가 한바탕 엎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제가 일반 라인업 대신에 프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플러스 대신에 엣지 모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당초에는 프로, 엣지, 울트라 세 가지 라인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 삼성이 어찌된 이유인지 플러스 대신 엣지를 준비하는 걸 갈아엎고 원래처럼 일반 플러스 울트라로 다시 재정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라인업을 다시 준비하고 또 플러스에 맞는 제품을 다시 개발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팩이 2월 말에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거의 확정적으로 있었다가 이번 주 월요일 다시 1월에 언팩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실제로 언제로 정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삼성으로서는 1월에 언팩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자들이 이 제품 믿고 사도 되는 거야? 라고 불안해하는 것과 별개로도 또 시장 업계에서도 삼성 무슨 일 있나? 주가 동향까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진짜 현실적으로는 삼성 입장에서는 내년 1분기 실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 언팩이라고 하면 실제 출시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3월 초까지 가게 되는 건데, 3월이면은 1분기가 끝나거든요. 1분기 실적은 사실상 그냥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년과 갑작스럽게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을 삼성 같은 대기업이 과연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단순히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뿐만의 1분기 실적만이 아니라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삼성의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이미지 센서, 삼성의 반도체 칩셋, 그리고 진짜 더 많은 여러 가지 부품과 삼성 내부의 사업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큰 단위로 실적이 미뤄지게 된다는 거고, 나비 효과처럼 줄줄이 엮여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미뤄진다는 거는 내년도 목표 매출이나 사업 목표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기사에 따르면 내년도 매출 목표도 삼성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놨는데, 2026년 매출 목표로 약 907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1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플래그십 모델의 연간 판매 목표가 3,500만 대 수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저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하면서 판매량도 항상 보고 하지만 1, 2분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 1분기를 밀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기업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약에 삼성이 미루게 되면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시장의 다른 제품들과 또 경쟁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특히 또 국내 시장에서는 애플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 3월에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이 늦어지면 다른 기업들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장의 경쟁력을 먼저 확실하게 선점하려면 1분기를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 필요성이 작지 않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출시를 지연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10만 전자를 찍고 좋은 소식을 들려줬지만 이것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102,600전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2,600전자지만 이것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1분기 실적 발표 때 기대치와 실제 실적 간의 괴리가 생겨버리면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제품 출시가 늦어졌다, 그래서 덜 팔릴 것이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제대로 챙겨야 되는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퀄리티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2026년은 삼성 이 스마트폰 사업부에게는 최고의 기회다. 제2의 삼성 스마트폰 전성기를 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을 만큼 이번 2026년은 정말 중요한 기회인데, 여러분도 굳이 뭐 주식을 보거나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아도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만 봐도 느껴지시죠? 왜냐면 굉장히 큰 경쟁자였던 애플이 플래그십 제품에서 실수를 연달아 했잖아요. 뭐 소프트웨어에서도 안정적이지 못했고 플래그십 제품 자체도 반응이 많이 갈리고, 또 AI에서 워낙 선점을 했기 때문에 2026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 업계 분석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만약에 출시 시기를 앞당기느라고 퀄리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온다면 이제 또 그게 큰일이 나는 거죠. 좋은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바꿔버리는, QC를 잘 챙기고 늦춰서 나오는 것이 더 낫다. 진짜 관건이 삼성 파운드리와 함께 갈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엑시노스 2600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설계가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인 사용성을 보여주는지, 배터리, 발열, 성능, 그리고 카메라 안정성까지 보여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출시 시기를 앞당기고 미루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앞당길 수 있다면 앞당기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은 바로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소식이죠. 내년도 플래그십인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가냐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냐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또 화제입니다. 매년 연말쯤 되면은 항상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S25 시리즈에는 전 모델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잖아요. 엑시노스 수율이 너무 안 나와주면서 스냅드래곤을 전량 탑재하고 오히려 소비자들 반응은 너무 좋았죠. 올해 또 좋았던 그림이 갤럭시 AI가 완전 본격화되는 한 해였거든요. 여기에 안정적인 성능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엑시노스를 안 쓰고 전 모델 스냅드래곤을 쓰면서 더 이 그림이 뭔가 완성된 느낌이랄까? 그래서 2026년에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일반 플러스 모델에는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가고 울트라 모델에만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 게 거의 이제 확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면은 2, 3년 전 구도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일반 플러스는 엑시노스, 가장 하이엔드인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냐?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제가 이제 최근 소식들을 다 살펴봤는데 엑시노스 2600의 성능에 대한 소식으로 긱벤치 점수 유출된 게 있어요. 보니까 8월 말에 유출됐던 점수가 3309점에 11256점, 2.7 클럭이 이렇게 나왔었고, 10월 말에 나온 점수는 3047점에 1025점인데 요거는 2.4 클럭이거든요. 클럭이 다운 클럭 되어 있는 제품으로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니까, 아마 이제 전력 소모나 발열 같은 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성능 테스트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돌려보고 있는 와중에 이게 유출이 된 게 아닐까 싶고, 뭐 2.7 클럭 기준으로는 스냅드래곤 최신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실제 사용할 때 안정적으로 발열 없이 잘 돌아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더 찾아본 결과 11월 8일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퀄컴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중국 제품들 테스트해보니까 생각보다 발열이 심하고 성능이 덜 나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스냅 8 젠 5, 올해 나온, 정말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칩셋인데 실제로도 따끈따끈하다는 소식. 이전 세대 8 엘리트, 그러니까 올해 울트라 모델에 들어갔던 칩셋을 탑재한 모델과 그래픽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발열 때문에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반복될수록 전 세대보다도 성능 지속이 안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쓴다고 하면은 8 엘리트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 문제가 되는 시점인 거죠. 근데 이런 과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방열을 아무리 잘해도 성능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갤럭시의 설계가 들어가면 더 안정적으로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벌써부터 이 스냅드래곤 젠 5에서 발열 문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엑시노스가 안정성만 제대로 보여주면 나는 뜨거운 스냅드래곤 쓰느니 미지근한 엑시를 쓸래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도 떴습니다. 11월 2일에 엑시노스 2600의 전력 소비량이 긱벤치 테스트 시에 7.6W가 나왔는데, 이게
아이폰 17 프로에 들어간 A19 프로보다도 더 낮은 전력 소모량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전성비 차원에서는 엑시노스 2600이 A19 프로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나온 건데, 물론 이건 아직 테스트 단계고 프로토타입 단계라서 실제 체감 성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좀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런 기대감을 실제 완제품에서 정말 잘 보여주면 지금의 기회를 정말 성공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S26 시리즈와 내년 삼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